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달랩 이세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말로 선형회귀라고 하는 이 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의 방식 중에 OLS, 즉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형회귀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점들이 막 이렇게 있죠. 이 파란색 점들이 수집한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하나의 축은 X, 이쪽 축을 X라고 보고요. 자, 또 하나의 축을 Y라고 봤을 때 X가 입력이 들어가면 그 Y는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수집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수집이 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떤 새로운 x 값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입력 x 값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y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싶은데 예측하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겠죠.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선을 찾아서 이 직선을 이 그동안 수집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직선이라고 간주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값이 주어지게 되면 그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있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측하는 y를 원래 있었던 y하고 어, 같이 똑같이 표시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y의 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을 찾아내고 그 직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y 값을 예측하는 방식. 자, 이것을 우리는 선형 회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선형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엔 요 직선을 찾아내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x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다 어떤 수, 여기서는 a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수를 곱해주고 다시 b만큼 다시 더해줬을 때 예측하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하는 이 A와 B를 찾으면 우리가 이 직선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결국 이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하고 B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진짜 가지고 있었던 Y 정답이죠. 정답과 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예측한 Y의 hat, 예측값이죠. 그것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이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데이터가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의 거리, 여기와 여기의 거리 이렇게 다 구해서 그것을 모두 누적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그냥 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두 누적하는 서메이션 하는 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원래 예측값이 10인데 원래 예측값이 아니라 원래 정답이 10인데 9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차이가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정답이 8인데 또 마찬가지로 9라고 예측했다. 자,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어때요? 즉, 서메이션 해주게 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쇄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제곱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제곱해주면 자, 여기에 이렇게 제곱, 여기에 이렇게 제곱해주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제곱했을 때는 1 이렇게 해서 결과 2만큼 틀렸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를 여기에서는 RSS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Residual Sum of Square라는 말을 앞자를 따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Residual은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차라고 우리말로 보통 표시하고요. Sum은 합이고요. Square는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잔차의 제곱의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의 제곱의 합, 여기 잔차가 될 거고요. 제곱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RSS라고 하는 이 함수가 가장 그 차이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때 가장 최소가 되는 A하고 B를 찾으면 되는데, 자, 최소가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과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기울기가 나오느냐, 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RSS라고 하는 값을 주어진 A라는 아까 수식이 이렇게 됐었죠. 어떤 예측을 할 건데, 자, 거기다 A와 X를 곱하고 B를 더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A가 정답일 때, 이 레지듀얼 값, 즉, Y와 Y의 햇에 제곱해서 그것을 모두 합한 값. 자, 그것을 우리가 RSS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RSS는 그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일 때. 여기서 정답은 2라고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근데 정답에서 조금씩 멀어지면 어때요? 요 값들이 점점 커지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멀어졌더니 정답은 거의 1000이 넘는, 1500이 넘는 이 정도의 RSS를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RSS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점, 여기에서 X는 지금 A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A가 이렇게 정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멀어져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코딩을 해서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넣어 둘 테니까 그 코드도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RSS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겠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A를 가지고 미분했을 때 편미분하는 거죠. 지금 A와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편미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요. 편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 또 B를 가지고 이 RSS를 편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 자, 그때 A와 B를 찾아내면 결국엔 정답을 찾았다. 즉 여기 회기식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미분을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A와 B를 얻어낼 것이냐인데요. 자, 요걸 이제 그대로 편미분을 해보면, 자, 이 화면 조금만 지워볼까요? 자, 즉, RSS를, A를 가지고 편미분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걸 가지고 편미분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 편미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이 A를 가지고 편미분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때요? 합성 함수죠?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먼저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2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쓰여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안쪽에 해당하는 것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y hat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a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a를 가지고 미분할 거니까 a의 상대적인 개수 x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같이 곱해 주시면 요 RSS를 a로 편미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SS를 b로 편미분했을 때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자, 요 y가 이쪽으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y의 햇, y 햇이 요거니까 어,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다 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를 가지고 편미분할 거니까 b가 가지고 있는 항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가로가 열리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수학식으로 전개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는 이와 같은 수식을, 자, B는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A와 B를 이렇게 손쉽게 구하게 됐는지 그 식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 B가 구하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B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아까 미분하기 전에 그, 그 공식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수학식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미분을 해 봐야겠죠. 자, 미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미분 그대로 따라서 앞에 있는 2가 앞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는 그대로 놓고 보면 될 텐데 y 마이너스 요 괄호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것을 하나의 또 다른 함수로 보고 미분을 또 해줘야 될 텐데 이때 b를 가지고 미분한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로 취급하면 될 거고요. 지금 요 괄호를 열어주게 되면 b가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b에 대한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결국엔 0이라는 얘기죠. 네. 자, 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이제 전개를 다시 하게 되면은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시그마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거추장스럽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 볼게요. 네,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고 자, 여기도 그러면 0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이렇게 할 텐데 0을 마이너스 2로 나눠봐야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시그마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b를 이쪽 항으로 넘길 건데 자, 이걸 먼저 푸는 게 먼저겠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ax 마이너스 시그마 b는 0.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가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b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로 바뀌고 얘네들은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ax.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시그마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가 바로 y의 햇이다 이렇게 된 공식을 가져다가 RSS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미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b는 상수입니다. b하고 a는 상수고 이 x만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상수를 n번만큼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n 곱하기 상수만큼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n 곱하기 b는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ax 이렇게 이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n이라고 하는 애가 양쪽에 나눠주게 되면 앞으로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n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n으로 나눠봅니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B는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ax인데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n분의 1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줘도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B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y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ax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자, 그럼 B는 요거랑 요거랑 빼기 했다는 건데 잘 보시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라고 하는 요거 자, 요거 텀이 뭐예요? 결국엔 y라고 하는 것을 모두 더해서 n분의 1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건 뭐예요? 결국엔 평균을 얘기합니다. 평균. 따라서 요거는 y의 바, 즉 평균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시그마를 이렇게 놓고 되면은 결국에는 이 a는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가 있는데 x들을 전부 다 더해서 모두 더해서 n분의 1 해라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도 a의 x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b는 어떻게 구해요? y의 평균에서 a와 x의 평균을 곱해서 빼주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됐었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공식, 요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 자, 요렇게 해서 b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이제 A,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요 A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A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A는, 아까 원래 이제 있었던 공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원래 이제 RSS라고 하는 요 함수를 A로 편미분해라 라고 했을 때 0이 되는 것, 요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풀고 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B를 먼저 한번 풀었는데, B는 원래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면, Y의 평균에서 A 곱하기 X의 평균을 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먼저 한번 구해 놓은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그럼 계속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미분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2 시그마,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이거 괄호 한번 풀어줄게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곱하기, 거기에다가 요 안쪽만 다시 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a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개수, 즉, x를 곱해주면 되는데 괄호가 열리면서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것이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x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괄호 바깥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줘서 이 부호를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2 시그마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분모, 분자가 사라질 거고요. 자, 0을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똑같이 0이니까 요것만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에 x를 곱한 것이 0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 괄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면은 시그마 요게 x하고 y하고 같이 곱해서 xy 자, 이렇게 써도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그마 ax 요걸 써줄 건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시그마 ax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그마 bx는 0 이렇게 괄호를 풀어줄 수 있겠네요. 마침내 이제 전부 다 항이 풀어졌었는데 여기 이제 B가 있어요. B가 근데 이미 구해졌잖아요. 자, B를 대입해 보면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될 거고요. xy x 시그마 ax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자, 이 B 자리에다가
여기 있었던 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b는 y hat 마이너스 ax 바 이렇게 되고요. 끝에 x 붙었으니까 x까지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다시 괄호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괄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앞에 부분을 또 똑같이 한번 써주면 되겠네요. 자, 시그마 ax 제곱 마이너스, 자, 시그마하고 y하고 곱하고 x랑 곱할 거니까 시그마 y 바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시그마 ax 바의 x 이렇게 들어갈 건데, 기왕이면 요 x의 바라고 하는 녀석이 상수니까 맨 앞에 써주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x의 바 시그마 ax는 0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a가 똑같이 두 번 나와요. 자, a를 가지고 한번 묶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요 항하고 요 세 번째 있는 요 항은 그대로 먼저 한번 적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a로 묶어줍니다. a로 묶어서 시그마 x 제곱, 네, 여기 묶어주고, 그 다음 이 부분 갈 거예요. 마이너스 x 바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a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를 이쪽 항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한데 계속 써볼게요. 자, a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바 시그마 x는 자, 시그마 xy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바 x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a 옆에 붙어 있는 요 떨거지들 없애주면 될 테니까 양변에 요걸로 그대로 나누기를 해줍니다.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바 시그마 x. 자, 여기도 똑같이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바 시그마 x. 자, 그럼 이제 요거랑 전체 없어지고 결국엔 a는 요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비슷해져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었던 수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자, a는 자,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바 시그마 x 분의 시그마 xy 마이너스 시그마 y 바 x.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분모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x로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x의 제곱이니까 얘는 x 하나만 남을 거고, 여기 시그마 x 빠져나갔으니까 x의 바만 남겠네요. 이렇게.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x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그마 x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y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y의 바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어때요? 여기 있는 아까 최종적인 요 수식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요 수식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수식과 여기 있는 요 수식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복잡하니까 분자 따로 요거를 분자라고 하고요. 자, 요걸 분모 따로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자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수식을 그대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제 분배 법칙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자, 시그마 x의 y 마이너스 y의 바, 다시 마이너스 시그마 x 바의 y 마이너스 y의 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자, 시그마 x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의 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자, 여기 오른쪽 부분만 x로 묶게끔, x 바로 묶게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x 바만 남으니까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y의 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부분도 똑같이 써주고요. 시그마 x 곱하기 y 마이너스 y의 바. 자,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여기를 이제 잘 보면 이 시그마 y의 바라고 하는 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그마 y의 바, 즉 y의 바는 지금 평균이거든요.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상수 하나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상수를 n번만큼 더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요. n번만큼 더해라, 즉 n 곱하기 y의 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n 곱하기 y의 바인데 자, 이 y의 바는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만 다 쓰기 귀찮으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쓰고죠. 여기 마지막 항만 다시 한번 x의 바, 시그마 y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n분의 1 시그마 y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n하고 n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건 시그마 y만 남게 돼요. 즉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 되니까 요거랑 곱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두 번째 항 전체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그마 x의 y 빼기 y 바 한 것을 곱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게 되는데 자, 요게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구했었던 1번식 요것과 동일하죠. 결국엔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거, 즉 분모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x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요 분모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그마 x 마이너스 x의 바 한 번 곱하고 다시 x 마이너스 x의 바 이렇게 또 한 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시그마 x에다가 x 마이너스 x 바 한 번 곱해주고 다시 빼기 시그마 x의 바에다가 x 마이너스 x의 바를 또 한 번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앞에 항은 그대로 두고 뒤에 항 한번 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바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x의 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 바라고 하는 거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즉 x의 평균을 모두 합해라 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x의 바와 같고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뭐냐면은 n 곱하기 n분의 1 시그마 x하고 같아요. 즉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더해서 n분의 1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되니까 결국엔 시그마 x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시그마 x의 바가 시그마 x와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상쇄되면서 0이 되고요. 이 오른쪽 항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최종적인 수식은 아까 제가 도출했었던 요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것과 요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식을 유도해서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선형회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걸 코드를 통해서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서 실제로 이것이 잘 종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이제 코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공식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공식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한번 좀 작성해 봤어요. 자, 우선 지금 numPy를 이용을 해서 50개의 순서대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x라고 하는 이 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즉 여기서 m이니까 m이 5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49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x값이 나왔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2를 곱하기 해서 y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라는 셈이죠. 정답은 2라는 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데이터가 정직하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를 한번 더 해봤어요. 즉, y에다가 랜덤하게 50개의 숫자들을 추출한 뒤에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서 증폭을 시켜줘서 y에다가 다시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맥플로립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고 파란색 점으로 표시했더니 자, 이와 같은 점들이 나타나고요. 자, 우리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는 A라고 하는 것을 2로 했고요. B를 1로 해서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빨간색 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직선을 이렇게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와 1이라고 하는 값을 적절히 찾아보면 될 건데요. 자,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최소제곱법을 이용을 할 때 결국 미분했을 때 즉 RSS를 미분했을 때 각각의 A와 B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정답이다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A라고 하는 값을 지금 여기서는 W를 썼습니다만 A라고 하는 이 값을 0.1에서부터 4까지 0.1 간격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 보면서 어떤 값의 추이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W, 즉 A죠. A와 X를 곱해서 나온 요게 지금 수식으로 치면 Y의 햇이 될 거예요. 즉 Y의 햇과 Y의 차이의 제곱을 해서 이 코스트라고 하는 걸 구해봤습니다. 자, 그 코스트가 이 X축이 되고, Y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죠. 여기서는 W 썼습니다만, AX 플러스 B의 A가 X축이 되게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각의 그레디엔트를 계산해서 그려봤더니 이와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답 X가 2일 때, RSS 값이, 기울기가 이렇게 똑바로 펼쳐지면서 0에 가까운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려면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X에서 X의 평균을 빼서 Y에서 Y의 평균을 빼서 둘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분모는 또 X에서 X의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을 모두 더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금방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자,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요. Y에서 Y의 평균을 뺀 것을 곱해서 모두 다 합합니다. 자, 그리고 X에서 X의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모두 다 합해요. 자, 그렇게 해서 분자와 분모를 두고 A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죠. 자, B인 경우는 Y의 평균에서 A 곱하기 금방 위에서 구해진 A죠. A 곱하기 X의 평균을 빼면 B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대로 공식으로 공식을 코드로 구성하게 되면 Y의 평균에서 A 곱하기 X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빼주면 B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두 개를 출력해 보면 A가 2.1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로 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로 한 거는 정답이 A가 2이고요. B는 0이어야 정답인데 우리가 노이즈를 약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에 해당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잘 관통하는지 보려고 선으로 그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비교적 잘 관통하고 있는 선을 찾은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 유도된 공식을 코딩을 통해서 구현했을 때 실제로 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